함수 1단계 1대1 대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x의 원소는 1, 2, 3, y의 원소는 a, b, c, d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응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함수값 중에서 a 같은 경우는 선택받은 정의역이 1개죠.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a를 고른 정의역의 원소가 1개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c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c를 함수값으로 선택한 정의역의 원소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겹친 경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이 c를 찍지 않고 3이 b로 간다면 그러면 함수값 a, b, c는 각각 정의역 원소가 1개씩 매치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함수값 입장에서 모든 정의역 원소가 1대1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함수를 바로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함수값 입장에서 정의역들이 겹치지 않고 다 따로따로 1대1로 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어떻게 하냐? x1과 x2가 다르면, 자, x1과 x2는 이 정의역의 원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정의역의 원소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은 값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그 함수값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다른 함수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다 정의역 원소들과 1대1로 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1대1 함수의 정확한 정의고요. 이런 1대1 함수에서는요, 공역에 이렇게 남는 원소, D같이 남는 원소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1대1 함수의 정의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저 표현 자체가 문제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표현을 문제에서 발견했을 때 이거 1대1 함수구나. 이걸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표현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암기 다 하셨으면 이번에는 저 남는 원소 D 있잖아요. 공역에서. 그 원소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정의역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죠. 근데 지금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추가가 됐어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값이 돼버렸잖아요. 남는 원소가 없죠. 그러면서 공역이 치역이 돼버린 겁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역에 남는 원소까지 없다. 이런 조건까지 붙으면요, 이번에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필기하시고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암기까지 하셨으면, 자, 이번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 있다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렇죠? 함수값 C 입장에서 지금 정의역이랑 1대1로 매치가 돼 있지 않고 2대1로 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이 C를 찍지 않고 3이 B를 찍게 된다면 한 개씩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었어요. 왜? 공역에 남는 원소가 있었기 때문에 함수값이 아닌 선택을 못 받은 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원소마저 없다면 이제 비로소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들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정의역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결국 1대1 함수다라는 얘기죠. 1대1 대응이려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된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그래프 보겠습니다. 우선 얘가 1대1 함수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라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이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함수값을 fa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fa가 저렇게 a를 집어넣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b를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fa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fa라는 하나의 함수값에 두 개의 정의역 원소 a랑 b가 겹쳐서 1대1이 아니라 2대1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1대1 함수가 아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얘도 우선 1대1 함수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a, 이 함수값은 a랑만 딱 매치가 돼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값들이 다른 정의역 원소랑 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1대1 함수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조건인 치역과 공역이 같냐? 자, 우선 정의역은 다 여기 x축에 모여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공역은 함수값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y축, 그러니까 y축의 전체 범위가 될 겁니다. 위아래로 무한히 뻗어있는 전체 범위, 이게 공역이 될 텐데, 치역은 뭐예요? 그 중에서 함수값으로 선택된 것들, 함수값은 다 x축 위에서만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지금 쭉 가다 보면 x축 밑으로는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위아래로 쭉 뻗어있는 그래프긴 한데, 우선 얘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x값을 넣을 때마다 y값들이 다 1대1로 매치는 기본적으로 되겠죠. 함수값 하나에 2개 이상의 정의역 대응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는 맞다. 그럼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치역도 어때요?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무한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함수값도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무한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우선 얘가 1대1 함수가 맞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A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B라는 함수값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A를 집어넣었을 때 B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뻗어보면 함수값이 이렇게 C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정의역에서 A라는 원소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2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함수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딱 1개만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안 되고 2개 이상 나와도 안 됩니다. 제가 자판기를 떠올리라고 했었죠.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콜라랑 사이다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되죠. 버튼마다 매치된 음료수가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하나의 함수값만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하나의 함수값으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함수값으로 모이는 함수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ax 플러스 b. 자,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란 얘기죠. 자,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 될 겁니다. 자,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리고 공역의 범위가 1에서 11까지였어요. 그럼 저 안에서만 함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저 fx, 저 직선의 모양을 그렸을 때 그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려라. 자, 1대1 대응이 어떤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1대1 함수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역에 남는 원소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함수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저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직선이 이렇게 잘리겠죠. 이 직선이 지금 1번,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집어넣은 x값마다 나오는 함수값들이 다 1대1로 매치는 돼 있단 말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x값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직선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함수값들을 쭉 모아봤을 때 이 함수값들이 선택된 길이가 좀 짧아요. 지금 공역은 1부터 11까지, 지금 y축에서 1부터 11까지 펼쳐져 있는데 실제 함수값은 저기 가운데 색칠한 범위, 저 짧은 범위에서만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으로 볼 수 없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는 어떨까요? 이것도 이 범위 안에서만 잘라서 보면 얘는 모든 함수값이 공역 안에서 다 선택이 됐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조건도 만족하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x축의 정의역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함수값을 갖는 x값의 범위가 지금 밑에 색칠한 범위, 저 범위밖에 없는 거죠. 저 범위에서만 지금 함수값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 그랬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지만 함수값이 없단 말이죠. 자, 정의역의 원소인데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오지 않는다. 자, 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역 원소는 함수값이 무조건 하나는 나와야 된다. 2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된다. 정의역인데 함수값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 기본적으로 정의역 부분도 꽉 차 있어야 되고요. 공역 부분도 꽉 차 있게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직선이라면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만족할 거고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 부분이 꽉 차 있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역 부분 함수값의 범위도 1부터 11까지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각선, 양끝 모서리를 이어준 대각선으로 그어야 정역과 공역 부분이 꽉 찰 거 아니에요. 밑에서 봐도 빈 부분이 없고 옆에서 봐도 비어있는 부분이 없겠죠. 자, 그런데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두 대각선 중에서 하나는 없어집니다. 왜냐면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가 지금 저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양수인 걸로 골라라.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하게 되겠죠. 정역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자, 그리고 치역과 공역도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모든 함수값이 1부터 11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정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다 채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배웠었던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한 2x 플러스 5가 ax 플러스 b가 되니까요. a는 2, b는 5.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랑 y가 주어져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각각 정역과 공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으로는 3보다 오른쪽, y축으로는 2보다 위에 있는 쪽, 결국 그 둘이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안에서 함수를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fx가 2차식이 나왔는데 이게 1대1 대응이래요. 이런 2차식으로 1대1 대응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럼 보통 어떤 문제 때문에 2차식이 1대1 대응이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2차식을 그려볼게요. 근데 저 범위 안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범위 바깥에 있는 부분은 자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도 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함수값, 지금 k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하는 x값, 정역 원소가 두 개나 있잖아요. a랑 b.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할 때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함수값이 겹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온다. 그럼 하나의 함수값에 x값이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점이 2개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저 색칠된 범위 안에서 저 2차식 그래프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그려달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표준형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가 되는데요. 그럼 중심축이 x는 3이라는 건 알았지만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이게 몇인지 정해져 있지 않죠.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이걸 1, 2,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걸 또 이 색칠한 범위 안에서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계속 증가하긴 해요. 그렇죠? 마침 중심축이 x는 3이었기 때문에 3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는 맞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함수값이 지금 2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역은 2 이상의 수인데 함수값은 그보다 위에 있는 범위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다.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번의 케이스. 얘 같은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같을 거예요. 2부터 함수값이 출발하니까. 근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x축 범위를 봤을 때 지금 함수값이 나오는 범위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정역인데 분명히 정역이지만 함수값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함수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번에는 3,2에서 출발하는 2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모서리에서 출발하게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값은 다 만족하죠. 함수값이 2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2부터 무한하게 쭉 펼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역의 모든 원소가 함수값이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범위를 잘라서 보니까 저 노란색 부분은 지금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요. 정역인데 함수값이 없다. 아까 3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3번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사실 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얘는 우리가 지금 색칠을 저기까지만 해서 그렇지 위로 옆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역의 모든 원소에 함수값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기본 조건도 만족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유일한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3,2를 지나도록 그려줘야 된다. 얘가 3,2를 지나기 때문에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a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이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fx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x에다 5를 대입해주면 정답은 6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